자, 이제 객체 생성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스프링이 잘 적용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롬밥이나 이런 게, 롬복이나 이런 라이브러리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 개 짤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는 지금 제가 만들 때는 이제 패키지가 같이 공용으로 썼기 때문에 테스트를 같은 패키지에서 패키지를 그냥 테스트라고 써가지고 테스팅을 한 개 해드렸는데요. 지금 스프링에서는 테스트 하려는 것을 src 밑에 테스트에 이렇게 잡아 테스트의 리소시스 이렇게 테스트하는 폴더 자체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은 src 밑에 테스트의 자바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쓰시고요. 뉴 하시고요. 그냥 클래스 만드시면 돼요.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JUnit은 반드시 4.10 이상의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고요. 만드는 것은 샘플 테스트라는 건데요. 여기다가 씁니다. 샘플 테스트. 그 띄어쓰기 하지 말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샘플 테스트라고 계속 써서 클래스 이름이 한 개죠. 네,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소스는 다 치시면 되는데, 여기, 그러면 이제 위치가 어디다 생겼는지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메인 쪽에, src 메인 쪽에 생긴 게 아니라 테스트 쪽에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이, 여기는 위에 거는 메인이고, 그 중간에 요거는 밑에 거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에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이쪽 테스트 쪽을 보셔야 돼요. 메인에 생겼다. 그럼 메인 쪽에서 보셔야 되고요. 테스트에 생겨서 이제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제 org 제일하게 컨트롤러에 뭐 샘플 테스트에서 이제 패키지는 동일한 패키지고 클래스가 샘플 테스트로 해야 되는데 form.xml 가서 볼게요. form.xml 여기 책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JUnit이 4.10, 4.10 이상이어야 됩니다. 4.6을 보시면 JUnit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JUnit 보시면 4.12 돼 있으니까 10 이상이면 됩니다. 12가 10보다 큰 거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테스팅 하는데 이제 문제 없이 잘 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 테스트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겠죠. 먼저 저희가 그 테스팅에서 쓰시면서 지금 작성하시는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는데 그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골뱅이 써가지고 그 맨 위에 거부터 보시면 run with 뭐뭐와 함께 뭐뭐 함께 이제 동작을 시키자. 이제 여기 JUnit에 있는 거네요. JUnit에 있는 것에 해당되는 건데 그 테스팅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에 대한 것을 선언을 해서 테스팅하려는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걸로 가로열고 각사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쓰는데 이제 점 클래스니까 클래스 이름을 풀네임으로 쌍따옴표 찍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프링 JUnit J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다 쓰시면 오탈자가 좀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러너라고 해서 클래스를 이제 가지고 테스팅해주는 스프링 JUnit 4 클래스 러너에서 클래스 러너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패키지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이게 스프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건 이제 클래스 이름만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점 클래스까지 붙여서 점 클래스 클래스 파일이네요. 점 클래스 이렇게 해서 클래스 파일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걸 불러와서 클래스 기체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무엇인가 이제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하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run with니까 뭐뭐와 함께 뭐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되시고 사용할 때 이제 스프링의 JUnit Unit 4 클래스 러너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테스팅을 해서 사용을 할 거다 이런 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이쪽은 테스트 쪽 요쪽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그 웹-NF 밑에 있는 여기에 설정된 것을 영향을 받아요. 여기는 이쪽에 영향을 받는데 이쪽의 거는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이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파일을 가지고 설정해 놓은 걸 갖다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선언을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설정해 놓은 게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하세요라고 했던 것이 그 DI를 적용하고 했던 것이 여기는 먹어요. 여기는 먹는데 여기는 먹어서 잘 됩니다. 근데 이쪽에는 안 먹어요. 이쪽에는 안 먹기 때문에 이 파일을 불러와서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사용하시는 게
골뱅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컨트롤을 보시면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는 것이 그 XML이 설정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라서요. 여기다 이제 가로를 걸고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요. 앞에다가 파일이라고 썼는데 그 파일 땡땡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프로젝트 밑에 src 밑에 슬래시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 APP 밑에 웹-inf 밑에 대문자입니다. 웹-inf 밑에 IMF 밑에 스프링 밑에 이게 설정이 제대로 잘 안 되면요. 그 파일 이름이 틀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생성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I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루트 다시 context.xml에 XML이라는 파일을 가져와서 읽어서 그 컨텍스트니까 내용 만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설정, 컨피그레이션 설정이 해당되는 것은 사용할 파일은 이겁니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요거는 그 컴퓨레이션에 해당되는 것은요, 이제 객체 생성이나 이제 그 DI 적용이 이제 그 저희가 src 밑에 뭐 메인 밑에 자바는 적용이 됩니다. 자바 부분은 이제 자동 적용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도록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게 src 밑에 테스트 밑에는 자동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바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자동 적용이 안 돼요. 자동 적용 안 돼. 그러면 이제 파일을 읽어와서 얘를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읽어올 파일을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읽어올 파일 지정을 해서 자 XML인데 루트 컨텍스트.xml에다가 내가 컴포넌트 스케일을 지정해 놨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읽어서 좀 해줘 라고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 해석하면 되죠. 컨텍스트 내용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컨피그레이션 초기화시키는 파일을 이걸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 파일을 이걸로 쓰겠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한 가지 더 있네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가 골뱅이 쓰시면 골뱅이 썼고 이제 로그 포제라고 로그 컨트롤 스페이스라는 포제라는 게 있어요. 롬법의 로그 포제. 얘도 설정이 잘 안 되면 이제 동작을 안 합니다. 동작을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로그 객체를 쓰기 위해서 로그 객체 사용 설정입니다. 사용하기 위한 설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어노테이션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위한 지정, 설정, 지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정을 했다. 원래는 이제 로그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생성을 해서 같은 클래스를 받아가지고 쓰는 걸로 한 개 선언을 해줘야 돼요. 한 줄 길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라는 게 이제 그 사용한 내역을 찍는 거잖아요. 사용한 내역을 찍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이제 로그가 뭐냐면 사용한 내역을 찍는데 내역에 대한 것을 이제 출력하는 걸 로그라고 얘기하는데요. 얘가 이제 그 화면단에 출력하는 것도 있고 파일로 보통 출력을 해요. 그래서 콘솔에 안 나오고 파일로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클립스로 돌릴 때는 파일로 출력이 안 되는데 나중에 가보셔서 서버로 돌리시면 얘가 모니터로 안 나오고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쓸 때 우리가 지정을 많이 해서 시소로 전부 다 찍어서 보시면 좋긴 한데 이게 나중에 서버를 느리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모니터에 내보내는 거 말고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시켜놓으면 얘가 이제 프로그램대로 돌고 파일로 저장하는 거 파일 저장하는 대로 돌기 때문에 두 개가 따로 돌아요. 돌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이 이제 서버를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태까지는 시소로 찍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로그로 찍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죠. 유리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작성해서 쓰시는 거라서 이제 로그를 찍을 건데 그 로그로 찍어서 사용하시는 게 로그.info, 로그.warning, 로그.error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찍는 여러 가지 그 찍는 것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한 거예요. 이게 로그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템플 테스트 안에다가 테스팅을 해야 될 메소드를 한 개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쓰시고요. 여기다가 아이고 한글이네요. 예. 프라이빗 쓰시고요. 메소드 이름은 레스토랑트 쓰시고 이제 타입이 이거고요.
지금 네, 예, 그 변수 객체를 이제 생성해서 테스팅 출력을 해봐야 돼. 변수 선언한 거고요. 테스트랑트를 이게 지금 프라이빗이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누를게요. 레스트랑트인데 org의 제일하게 샘플에 이제 임포트가 돼야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소문자로 나오겠죠. 여기 선언해 주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가 하고 있는 위치와 얘가 지금 테스팅하려는 객체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레스토랑 안에 있는 쉐이프가 자동 생성됐는지 보는 거예요. 테스팅하기 위해서 저희가 썼는데 요 위에다가 얘를 가지고 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좀 해줘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골뱅이 써놨어요. 골뱅이 뭘 썼냐면 세터를 써놨어요. 세터를 이용해서 럼밥의 세터를 이용해서 자동 주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고요. 가로 열고 온 마우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마우스가 아니라 온 메소드 언더바 붙이시고요. 붙이시고 여기다가 이제 사용하려는 어노테이션을 한 개 붙입니다. 붙이는데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하고 중간 없었다는 얘기는 여러 개를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골뱅이 오토와이어드를 이용해서 쓰겠다. 오토와이어드는 스프링이고요. 한 개, 두 개, 여기 이꼴 써가지고 한 개만 쓴 거는 아까 거랑 좀 다른데, 레스토랑에 보시면 이꼴 해가지고 쓰신 게 한 개만 썼어요. 근데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중괄하고 중괄 써서 이제 여러 개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는 그냥 오토와이드만 쓸 거라서 그냥 이거 중괄하고 중괄 걸 없애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세터를 이용해서 자동 주입을 할 거다. 생성은 이미 하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기 레스토랑트에 가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기 뭐라 붙여놨어요? 컴포넌트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 생성하게 된다. 아시겠죠? 생성이 자동으로 돼요. 아시겠죠? 자동으로 된 거를 세터를 이용해서 자동 DI 적용을 시켜서 주입을 시킨다. 생성된 거를 넣어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자동 DI를 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자동 DI를 시켜서 쓴 건데요. 자동 DI를 쓰면 같은 클래스가 1번 이제 아무것도 선언하면 같은 클래스를 생성한 것은 생성된 일단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성된 같은 클래스를 넣어준다. 자동으로 주입한다. 넣어준다. 그 DI가 그런 뜻이에요. 인젝트 넣어준다. 디펜던시 실행하려고 얘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여기가 얘를 사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해당되는 것을 자동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세터를 이용해서 넣어준다는데 세터 이용입니다. 세터 이용인데 세터가 없어요. 세터가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개 한 개 임포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설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판가름이 나고요. 지금 처음 것만 잘 되면 그 다음 거는 이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쓰고 같은 클래스의 메소드만 다르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레스토랑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서 이쪽으로 받아올 거예요. 받아오면 레스토랑이 일단은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그 다음에 레스토랑 안에 셰프가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이거를 이제 널이냐 아니냐 이런 걸 테스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한 개 만들어요. 실제적인 테스트를 하는 거는 여기서 실제적인 테스트를 하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메소드 작성을 이제부터 하게 됩니다. 하시는 것은 이제 퍼블릭을 썼네요. 퍼블릭 쓰고 리턴 타입은 뭐 출력하고 말아요. 보이드 로그를 출력하고 말아요. 보이드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 exist 그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여기 메소드는 한 개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테스팅하고자 하는 메소드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따로따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같은 그 클래스에 여러 개를 테스팅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개 프로그램을 한 개 짜볼게요. 프로그램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assert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assert라는 게 있고 assert not null이라고 있어요. not null. 이 프로그램은 짜도 되고 안 짜도 돼요. null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 해당되는 건데요. assert not nul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하시면서 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을 이제 레스토랑이 없는 경우에 이제 처리를 하는 게 나오시는데, 그 assert가 뭐지?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잘 모르겠는데 지금 assert가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되세요. 지금 네이버에서 이렇게 해서 그 assert를 하면 주장하다, 자기 주장을 하다, 확고히 하다,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무엇을 이제 널이냐 아니냐 이런 건데, 난 널인 것을 확인하다, 주장하다 이런 얘기인데, 주장을 하다가 그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난 널을 마우스 같은 데서 보시면 얘가 지금 그 익셉션 처리를 안 했네요. 익셉션 처리는 안 했고, 그 널이 assert that the object is not null, isn't null, is not null인데 if 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에 thrown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thrown 시키게 되는구나. 그 오브젝트가 null인 경우에는 throw가 돼서 예외가 발생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없으면 예외 처리를 하고 이제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요거는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되는데 이거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찍어서 널이 찍히면 그냥 그만인 걸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냥 그 요거 쓰는 것은 이제 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난널을 여기서는 난널을 확인하는 건데요. 난널 확인하는 메소드를 이제 해서 난널인지 아닌지를 해서 쓰고요. 널이면 예외가 발생돼요. 널이면 예외가 발생입니다. 예외 발생.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널이라도 그냥 찍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하지? 이건 처음 본 것도 그런 거를 이제 썼는데, 이 처음 보는 거라도 여기 얘가 뭐 어디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이런 거 처음 보는 거라도 해석을 하고 마우스가 되면 이렇게 이 도큐멘트 보고 이러시면서 해결하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안에 뭐가 돼 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뭐가 돼 있지는 우리도 짤 수 있어요. 이게 널이면 예외 처리, throw exception, new exception 해서 쓰면 돼요. 아시겠죠? 짤 수 있는데 그런 걸 짜는 거죠. 짜놔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점이라고 써보세요. 로그점 쓰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인포 정보를 출력한다. 인포 그다음 메시지 출력할까요? 메시지 오브젝트 메시지 문자열인데 스트링 네임 아닌데 인포 맞고요.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인포인데 레스토랑트를 그냥 찍어요. 객체를 찍어서 이제 인포를 하면 이 객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쓰셔도 돼요. 그 여기다가 마음대로 로그에다가는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인포 아니면 여기 쓰시면 인포 아니면 에러도 있어요. 오류가 난 경우에는 에러를 이용해서 로그.에러 쓰면은 이제 에러에 해당되는 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쓰는데 에러 말고 워닝도 있겠죠. 워닝. 여기 원이네. 이런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 처리가 됐을 때에 출력을 해서 로그로 남기는 게 인포예요. 인포 정보를 놔줘. 그래서 인포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냥 인포 쓰겠습니다. 인포 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이게 그냥 찍히면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대시를 길게 쓰자.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info 쓰신 다음에 거기 메시지는 이제 레스토랑의 쉐이프가 실제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기 위해서 레스토랑트에 .getShape를 이용해서 쉐이프를 꺼내서 출력을 했을 때 쉐이프를 썼는데, 만약에 요게 널이면 얘가 널이잖아요. 얘가 오류가 나겠죠. 얘가 오류가 나서 이제 이렇게 얘가 널이면 이쪽에 얘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게 좀 귀찮으니까 이런 걸 써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assert, not null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세요. 선생님 이 로그는 뭘까요? 이 로그는 로그 포제이 때문에 이게 아까 전에 주석 그 워닝 났던 게 요거 로그점이라고 쓰는 순간 얘가 워닝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워닝이 없어지고요. 그 로그를 이제 주석 처리하시면 여기 워닝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그 여기 지금 해당되는 로그는 여기 보시면 로그 포제이의 로그 is not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샘플 테스트 로그 점 로그라고 되어 있죠. 점 로그 이거 is not used 로그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이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로고를 만들어주는 로그에 해당되는 객체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 어노테이션이 되세요. 원래는 프로그램으로 한 줄 짜셔야 돼요. 한 줄 짜셔서 이 클래스를 로그에다 집어넣어서 로그 할 때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제 그 이쪽에 로그가 이 로그 포제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여기 있죠. 롬복에 있는 로그 포제를 써서 그 로그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그를 안 쓰면 이제 로그 포제이가 경고가 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롬법 자체가 제대로 세팅이 돼 있어야 오류가 안 나요.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 로그가 오류나는 케이스가 세팅이 제대로 안 돼서 로그가 오류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냥 시소로 찍자. 그래서 시소로 찍거나 아니면 로그를 생성을 해서 로그에 해당되는 거 생성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쓰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롬법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제 로그 포제이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로그 포제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로그를 이렇게 쓸 수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 지금 사용하는 걸로 써놨습니다. 오류 안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테스트 코드를 우선 현재 테스트 코드가 스프링을 실행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run with 어노테이션을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프링에 해당되는 걸 쓰겠다. 스프링 테스트를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설명이 좀 나오죠. 그래서 컨텍스트 컴피그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run as 그 실행할 때는 맨 아래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run as의 JUnit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을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커밋 시켜드리겠습니다. 커밋 시켜 테스트하는 방법.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실행하시는 방법은 자, 실행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여기 테스트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run as가 나와요. run as가 나오시고요. 그 두 가지는 서버로 할 수도 있고 JUnit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를 JUnit를 사용해서 쓴다 이거죠. 테스트를 JUnit 테스트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콘솔이 나오면서 테스팅하는 게 나오시는데 initialize 에러가 나왔네요. initialize 에러. 에러가 한 게 떴어요. 에러가 한 게 떴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을 한번 해야 되겠죠. 콘솔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JUnit 콘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org.제락의 컨트롤러의 테스트에서 초기화 인실라이즈 초기화 되는 에러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실행하는 방법을 써놨는데 실행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하는 데서 오류가 났는데요. 그 오류 난 이유는 여기서 나와요. 자바점 exception, 랭귀지 exception인데 no runnable 메소드 실행 가능한 메소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스트를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실제적인 테스트하는 메소드 바로 위에다가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테스트 실행하라는 놈이 이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거를 빼뜨리고 안 했더니 뭐라고 하네요. 하시는 방법은 여기 위에다가 메소드에다 골뱅이 쓰시고 테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JUnit의 테스트가 나오죠.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테스팅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테스트 클래스에서 커밋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커밋 해드리고
테스트에서 다시 이제 오른쪽 박스 누르시면 run as 나오시는데 그냥 JUnit을 이용해서 run as 하자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면서 제가 출력하라고 해놓은 놈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출력하라고 해놓은 놈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설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쭉쭉쭉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테스트 컨테스트에는 스프링에 대한 것이 쭉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라고 해놓은 것이 전부 다 보여주고 있고요. 샘플 테스트에서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 찍었고 셰프가 들어가 있는데 셰프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매수가 들어가 있고 지금 레스토랑이 비어 있지 않은 거죠. 널이 아니에요. 셰프도 셰프라고 찍힌 걸 봐서는 얘도 널이 아니에요. 이 안에 이제 그 프라이빗으로 변수가 있으면 여기 프라이빗 변수가 여기에 막 뭐라고 찍혔을 텐데 현재 변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찍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셰프라고만 나오면 널은 아닌 거예요. 널이 아니고 제대로 생성이 돼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하실 때는 run with에서 spring JUnit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게 context.xml 그 중에 root context.xml을 이제 그 저희가 설정 파일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설정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를 찍기 위해서 로그 포제에서 로그를 안 쓰시면 시소 그냥 쓰셔도 돼요. 시소 써가지고 이제 출력하자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로그와 시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희는 로그로 쓰시면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어줘요.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패키지와 클래스 풀 클래스 이름을 실행하고 있는 위치를 이렇게 출력을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서블릿 할 때 이렇게 위치를 전부 다 출력을 하는 걸로 집어넣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찍는다고 아시겠죠? 어디서 찍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넣고 그다음에 뭘 찍습니다 라고 이제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로고 찍는 방법이에요. 패턴에 해당되는 거라서 시간이나 뭐 이런 걸 더 붙여가지고 찍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언제 찍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찍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지금 인포로 찍습니다. 인포 지금 정보를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에러가 나면 에러 땡땡 원이면 원인 땡땡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인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로고.인포 썼기 때문에 이 인포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위치 클래스 이름 붙고 그 다음에 클래스 중에서 내가 뭘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된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그 테스팅하는 메소드 위에다가 골뱅이 테스트라고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요 테스트라고 붙인 메소드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 실행해줍니다. 다른 거 테스팅하고 싶으면 메소드를 또 만들고 골뱅이 테스트 이렇게 붙여주면 얘도 실행해주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실행해주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에 관련된 걸 다 실행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걸 했는데 지금은 객체가 널이 아니고 잘 생성이 되는지 이렇게 나오시면 클래스 이름이 잘 나오시면 잘 생성이 된 거예요. 된 거라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생성이 자동 DI가 적용이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터를 이용해서 셰프를 집어넣었는데 어떤 걸 집어넣지? 클래스가 같은 거 그러니까 셰프 클래스에 같은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넣어준다. 생성한다는 건 누구예요? 골뱅이 컴포넌트 생성을 해서 넣어준다는 것은 세터를 이용해서 넣어주세요. 요겁니다. 세터를 넣어주세요. 그럼 생성한 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서 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세터를 위해서 넣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서비스에다가 DAU를 집어넣는다. 그 조립이라고 얘기했죠. DAU를 집어넣는다. 지금 이제 DAU를 서비스에 있는 걸 다시 컨트롤러에 집어넣는다. 컨트롤러에서 결국 사용하게 되죠. 그 저희는 URL을 많이 썼는데 그 URL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조립을 URL과 이제 매칭을 시켜서 쓰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여기 홈 컨트롤을 보면 URL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어노테이션 쪽 이렇게 밸류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게 URL이에요. URL과 메소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URL을 이용해서 실행할 클래스나 이런 걸 찾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여기다가 그 메소드를 선언하고 가져다 쓰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고를 찍는 방법과 테스팅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걸 이용해서 프레임 짤 때마다 이런 로그와 테스트를 잘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메소드가 실행이 잘 되는지 객체가 잘 생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팅하는 것을 이제 그 모듈 단위의 테스트 단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